내가 겪었던 이야기. 한 자격증 시험을 보고 돌아가던 길. 차로 산속을 달리고 있었을 때 일이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탓인지 아무래도 꺾어 들어갈 길을 하나 틀렸던 것 같아.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집으로의 경로를 재탐색하기 시작했어. 이윽고 표시된 길은 한 번도 지난 적 없는 길이었어. 재밌네.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러 가볼까? 무심코 그렇게 생각하고 지시대로 달리기 시작했어. 길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나아갔어. 묘하네. 아무리 멀리 돌아도 이제 슬슬 동네에 도착할 시간인데.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집까지 2시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야. 길을 잘못 든 시점에서는 집까지 30분이라고 나왔었을 텐데. 거기서 20분 정도밖에 달리질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길이야? 이윽고 길은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좁은 길로 이어져 황급히 내비 화면을 확인하자 이상한 걸 깨달았어. 화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길은 아무리 봐도 포장되어 있는 곳까지였던 거야. 그런데도 루트로 된 굵은 줄만은 거기서도 정확하게 뻗어 있었어. 지도 등록도 안 된 좁은 길을 어떻게 검색했다는 거냐고. 그 시점에서 도착 예정 시간은 4시간까지 늘어났어. 기분이 나빴지만 오기로 그대로 달려봤어. 깜깜한 산길을 다 오른 곳에서 루트 표시는 끝나 있었어. 내비는 재탐색 모드에 들어간 채 응답이 없어졌어. 도착 예정 시간은 이미 8시간을 넘어가고 있어. 8시간?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해서 차를 세웠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루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내비가 먹통이야. 여기는 대체 어디냐고. 길 옆을 돌아보는 내 눈에 조그만 그림자가 들어왔어. 불빛이라곤 전조등밖에 없었지만 그런데도 희미하게 보였어. 차를 둘러싼 풀숲 안에서 검은 무언가가 보였어. 눈을 부릅뜨고 있는 동안 갑자기 이해가 됐어. 묘비야.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 어느새인지 산속에 무연고 묘지에서 헤매고 있던 거야. 갑자기 오한이 오더니 패닉에 빠질 것만 같았어. 창문을 닫고 차를 마구 몰기 시작했어. 어디를 어떻게 달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어둑한 외등이 켜진 신사 옆에 와 있었어. 서둘러 차를 세우니 내비가 다시 켜졌어. 스무스하게 검색이 시작되고 집까지 25분. 루트대로 달리니까 바로 눈에 익은 국도로 나왔어.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어. 길을 잘못 든 지는 2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어. 그동안 나는 대체 어디를 달리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지. 뭐 이게 발단이 된 거지만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지. 이게 또. 그날 밤 자고 있는데 덜커덩하는 소리가 났어. 놀라서 눈을 뜨니 침실에 방충망이 열려 있었어. 순간 몸을 일으켜 달려갔지만 아무도 근처에는 없었지. 창문 밑에는 자갈이 깔려 있어 소리 없이 걷는 건 불가능하거든. 도대체 누가 연 거야?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날 밤은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 다음날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를 닦고 있었는데 좀 이따 수염을 깎으려고 전기 면도기를 찾았어. 그러자 등 뒤에서 세면대 위로 면도칼이 밀려나왔어. 내 팔꿈치 바로 밑에 검고 가는 사람의 손 같은 게 순간 보였어. 튕기듯이 등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그날 일은 산속에서 우물급수 배관을 수리하는 거였어. 둘이 한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파트너는 중간에 재료를 사러 나갔지. 당분간은 혼자뿐이야. 천천히 삽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어깨를 두드렸어. 누구지? 돌아봤지만 뒤에는 그냥 계단식 놈만 있었어. 갑자기 아침 일이 떠올라 일할 형편이 안 되게 된 거야. 이윽고 돌아온 파트너는 일이 진척되지 않은 걸 보고 불평을 쏟아냈어. 마음은 놓였지만 조금 복잡한 신경이었어. 그날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귀가하니 고양이가 현관 앞에 길게 뻗어 있었어. 집에서 키우는 녀석은 아닌데 붙어 사는 양이지. 보통 때는 먹이를 달라고 애교를 부리는 녀석인데 그날의 반응은 달랐어.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거지. 경계하는 것처럼 말이야. 내 옆까지 다가오더니 전신에 털을 세우고 도망치고 말았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는 살짝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도 마음을 가다듬고 댕댕이한테 갔어. 산책 당번인 거야. 댕댕이는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신이 났지. 산책 나가기 전에 댕댕이란 건 정말 좋아서 어쩔 수 없는 듯. 그런데 갑자기 개가 뛰어다니는 걸 멈췄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가는 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충격이었어. 어째서 댕댕이까지? 순간 내가 한심해졌지만 바로 깨달았어. 댕댕이는 내가 아니라 내 바로 뒤를 향해 으르렁대고 있었던 거야. 뒤에 누가 있나? 꼼짝도 할 수 없게 됐어. 누군가가 있을 턱이 없잖아. 그런데도 댕댕이는 분명히 뭔가를 인지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 교착 상태가 계속됐는데 잠시 후 으르렁대는 걸 멈추고 다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 빨리 산책 데리고 나가라는 것 마냥 한번 짖으면서. 조심조심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 뒤로도 가끔씩 댕댕이는 내 뒤를 향해 낮게 으르렁댔어. 지난밤 일도 있어서 그날은 덧창문을 닫고 자기로 했지. 물론 더우니까 자기 전에 살짝 냉방을 돌려뒀어. 안쪽 샤시 창도 확실히 잠갔어. 조금 신경질적이 된 건지도 모르겠네. 역시나 한밤중에 눈이 떠졌어. 작았지만 덜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거야. 창문을 확인해봤더니 샤시 창도 덧창문도 확실히 잠겨있는 채였어. 그렇지만 그 사이에 끼인 방충망만이 반 정도 열려있었던 것. 말없이 방충망을 돌려놓고 억지로 나무 막대기를 걸어놓고 잤어. 다음날 밤 문득 눈이 떠졌어. 통통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어. 무시했지만 끈질기게 두드려대서 점점 열이 받아왔어. 천천히 일어나 창문까지 걸어가서 창문을 한 방 크게 쳤어. 그날 밤은 더 이상 소리는 나지 않았지.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3일째. 일 때문에 외근을 하고 있을 때 일.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었지. 누군가 봤더니 자치 소방단체의 동료야. 근처 편의점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걔도 뒤를 쫓아왔어. 손을 들어 인사하자 그쪽도 같이 인사를 하더니 어라? 갑자기 엉뚱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뒷좌석에 여자가 앉아있길래 놀려주려고 했는데 잘못 봤나? 분명히 봤는데. 착각이겠지. 그렇게 단언하고 그 이상 화제로 삼지는 않았어.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기분 좋게 아침을 맞고 이제 끝났나 느긋하게 생각했지. 안심이 되면서 밖으로 나와 신문을 가지러 가. 돌아오던 중 기분 나쁜 걸 발견하고 말았어. 쥐의 머리야. 고양이가 먹고 남긴 것 같은. 딱 내 방 창문 밑에 떨어져 있었어. 얼굴을 찌푸리면서 부지깽이로 집어서 치웠어. 어느새 고양이가 나타나서 내가 하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 사냥은 상관없는데 이런 곳에 버리지는 말아줘. 양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쥐의 자네가 창문 밑에 떨어져 있었어. 그러다가 나는 묘한 생각에 사로잡혀. 쥐가 버려질 때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안 나는 날과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건 혹시 양이 나름의 귀신을 쫓는 방식인 건 아닐까? 내가 생각해도 바보 같다고는 보지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늘 아침도 쥐의 자네가 버려져 있었어. 역시 단순한 우연이었는지도 몰라. 수면 부족이라도 인간이란 게 욕망이란 건 있는 것 같아. 밤늦게 내 방에서 지인에게서 받은 DVD 모음을 꺼냈지. 바깥 라벨에는 세계 명작 전집이라고 서투른 글씨로 적혀 있어. 여기서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진 않겠어. 부랴부랴 DVD 플레이어 준비를 하고 있던 손이 갑자기 멈췄어. 아직 켜지 않은 TV 화면에 박모습이 비치고 있었어. TV 앞에 앉아있는 나,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는 누군가. 똑바로 바라보지는 못하고 천천히 가까운 DVD로 갈아 끼고 TV를 켰어. 시작된 영화는 이블데드 3 암흑의 군단이었어. 망했다. 코미디를 고르려고 했는데 잘못 골라서 공포영화를 꺼내고 만 거야. 바짝 졸아있는데 등 뒤에 미닫이문이 쾅 하는 소리를 냈어. 이유는 모르는데 뭔가가 방에서 사라진 건 이해할 수 있었어. 역겨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 스플래터 영화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왠지 꼴 좋다 라고 생각했어. 내가 하는 업무는 영업도 겸하고 있어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해. 어느 하청업자와 통화하고 있을 때 상대가 기묘한 지적을 해왔어. 지금 어디에요? 신축 현장인데 못 박는 소리 들리잖아요. 역시나 그렇군요. 그럼 전화 혼선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뭔가 여자가 같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가끔가다 킥킥대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 주변은 전파가 잘 닿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 이미 몇 명에게서 같은 말을 듣고 있었어. 일할 맛이 사라졌지. 그러던 중 상공회 모임에 참가했어. 중간에 전화가 와서 빠져나왔다가 나온 김에 화장실로 가기로 했지. 회의소 화장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 밤도 늦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 이를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바로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희미했지만 틀림없는 여자의 목소리였어. 하면서 콧노래로 허밍을 하고 있어. 천천히 돌아봤지. 예상은 했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렇지만 허밍은 즐거운 듯 계속됐어. 가능한 한 살며시 화장실을 나와 불을 껐지. 자리로 돌아와서 잠시 후 선배가 화장실을 간다며 방을 나갔어. 돌아온 선배에게 이상한 일 없었냐고 불쑥 묻고 말았어. 아니, 선배는 쓴 웃음으로 대답했어. 왠지 기분 나쁜 분위기를 느꼈어. 그래서 결국 못 가고 참기로 했어. 띄엄띄엄 내 지금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했지. 나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잘 모르지만 말이야. 뭔가를 데리고 온 거냐? 조심해 정말. 신경 써줘서 좋았지만 대체 뭘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지. 양이의 재령? 탓인지 창문이 소리를 내는 일은 적어지고 있었어. 하지만 사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즈음 나는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게 되었어. 딱 벽과 마주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자는 거지. 무심코 오른쪽으로 향해버리면 눈앞에 어렴풋이 보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 쪽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있는 맨발의 발끝이. 다만 보이는 것 빼고는
다른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이지. 그날 밤은 지역 축제 전날이었어. 요 며칠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버렸던 것 같아. 새벽에 깨닫고 보니 다다미 위에서 자고 있었어. 자고 있는 동안 더워서 이불에서 다다미 위로 굴러내려왔나 싶었지. 머리가 다다미 위로 떨어진 탓에 눈이 떠진 거야. 누군가가 머리 밑에 베개를 빼간 것 같았어.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몸을 일으키자 바로 옆 이불 위에 베개가 있었어. 더 자려고 그걸 끌어당겼는데 그 베개에서 위화감을 느꼈어. 차가운 거야. 이건 지금까지 베고 있던 게 아닌 거야. 그럼 대체 나는 뭘 베고 있었던 거지? 누가 베개를 빼간 거야? 잠이 덜 깬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한계로 곧바로 다시 잠들고 말았어.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그 일을 떠올리며 고민하게 돼.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던 건 다행이었지만 말이지. 지역 축제가 열린 날, 신사에서 가마가 나와 마을 안을 행진하는 축제야. 가마에 신이 들어가 마을의 시족들에게 복을 내린다 라는 것 같아. 나는 시족의 한 사람으로 가마꾼에 참여했어. 친척이 아이를 데리고 구경을 왔는데 축제가 끝난 뒤에 묘한 말을 해봤어. 자네 뒤에 누가 보였어? 아니, 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뿐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축제가 한창일 때부터 전혀 안 보이네?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그렇게 단언하고 이야기는 끝났어. 하지만 이 축제 이후 내 몸에 이상한 어떤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됐어. 축제 전에 받았던 정화의식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건가?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끝입니다. 주말 쪽으로 오면서 무서웠던 게 반으로 줄고 짜증도 반으로 준 느낌이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공격적이 된 것일지도. 전부 자잘한 범죄의 일이었지만 끝은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된 것 같네요. 축제 다음날, 정말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하는 심리 상태가 됐나. 축제 전에 받았던 정화의식은 시족 모두 받았는데, 아니 정말 특별한 액마기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 혹시 전부 다른 사건으로 우연히 연속으로 일어난 탓에 하나의 사건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라고도 봅니다. 전부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왠지 모르게 느긋하게 살고 있네요.